드디어 중요한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굴착팀이 그들의 작업을 완료하는 날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상 최고의 시추공을 보기 위해 각 대륙에서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기네스 세계기록위원회도 이들의 업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판 구멍의 지름은 1600km가 넘고 지구의 핵만큼 깊어요. 누구도 이 깊이까지 도달한 적이 없죠. 아,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실신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혹시 시공 중에 위험한 가스 포켓을 건드린 건 아닐까요? 이럴 수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구의 대기 전체를 채울 만한 크고 깊은 구멍을 파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현상입니다. 여행을 떠나보죠. 아주 높은 대기로 갑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는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지면 높이에선 공기를 쉽게 들이마실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호흡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산 정상에서의 공기는 훨씬 희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춥고 호흡하기도 더 어려워요.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면, 즉 비행기가 나는 높이라면 아마 호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비행기가 기내의 기압을 잃게 되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여닥치게 됩니다. 우리 폐가 버티기에는 이 산소율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주 빨리 정신을 잃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의 대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높게 뻗어 있는데 지구의 대기가 달까지,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멀리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지구 대기의 산소 분자는 정말 먼 곳에서까지 발견되는데, 물론 아주 극소량이기에 들이마실 정도도 못 되죠. 지구의 대기가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는 달까지의 거리보다 거의 약 2배입니다. 물론 이 거리에선 산소가 아니라 정말 작은 수소 입자겠지만요. 자, 우리가 이 많은 양의 공기를 비교적 작은 거품 안에 압축해 담아서 지구를 에워싼다면 이 거품들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약 10km 위에 형성될 거예요. 대략 항공기들이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높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그 어떤 비행기도 운행할 수 없는 진공이라 불리는 광활한 우주의 공백이 펼쳐져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이 거대한 공기방울들을 땅속 구멍에 넣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얇은 공기는 1600km 길이의 정육면체를 겨우 채울 만한 양입니다. 지구의 핵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며 이 정육면체 면의 길이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거리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깊은 구멍을 판 적이 없어요. 넓이도 그렇고요. 여지껏 인공적으로 제일 깊게 판 구멍은 콜라 슈퍼딥 보어홀로 길이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굴삭 작업을 멈춘 이유는 예상외로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굴착과 땅을 파는 것은 사실 다릅니다. 콜라 보어홀의 지름은 고작 23cm이지만 우리가 공기를 땅속 깊숙이 넣기 위해선 정말 엄청난 양을 파내야 해요. 이 깊이라 해도 섭씨 180도에 이를 것이고 더 깊게 내려갈수록 온도는 더 뜨거워질 거예요. 지구의 핵은 약 3000km나 내려가야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정육면체를 땅에 넣으려면 지면부터 지구 중심부까지의 총 거리 중 절반보다는 더 깊게 파야 할 텐데, 그곳의 온도는 태양의 표면과 맞먹을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깊이 파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소요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 정도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굴삭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땅속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는 그 깊어지는 구멍 안을 채우면서 대기를 천천히 이탈합니다. 더 깊게 내려갈수록 기압도 강해지면서 차지하는 공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정도의 강한 기압에 눌린다면 굳이 깊게 땅을 파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구 내부의 뜨거운 온도는 공기가 압축되는 걸 막기 때문에 기압의 무게 효과를 상쇄합니다. 만약 그 주변에 있는 암석이 뜨거우면 지상에 있을 때의 크기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공기를 팽창시키게 될 겁니다. 만약 그것보다 더 뜨거워진다면 그럼 공기는 우리가 처음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채굴꾼들은 쉽게 체념하지 않아요. 길이 1600km짜리 정육면체를 땅속 지각과 멘틀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실험을 이어갑니다.
거의 뜨거운 핵 근처까지 도달했어요. 열기로 인해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멍 아래쪽 측면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공기 팽창을 감당하기 위해 총 6,400km나 이어지는 긴 구멍을 안쪽에 늘렸어요. 지구의 반지름과 비슷한 길이죠. 드디어 대기에 있던 공기가 구멍 안쪽으로 밀려 지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약간의 공기가 아직 지구 표면에 남아있어서 모두가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요. 물론 훨씬 힘겨워지긴 했지만요. 알고 보니 공기 전체를 땅 안에 가두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이 파야 해서 이를 완료하기도 전에 지구는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커다란 구멍 덕에 지구 중심부에 무게 변화가 생겨서 태양을 도는 속도가 더 느려지고 뭔가 이상해졌어요. 공기를 위에서 밑으로 밀어내는 대신 산소 부족으로 인한 위험이 오기도 전에 지구를 파괴할 대변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땅을 팔 수 없는 이유는 공기가 채워지는데 그치지 않고 구멍에서 나오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박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저에 구멍을 뚫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구멍에 공기 대신 물이 차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뜨거운 지구 내벽에 물이 들이차고 재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이쯤이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양의 찬물이 뜨겁게 달궈진 지구 내부로 흘러들어간다면 뜨거운 마그마가 대기로 독가스를 분출하고 모든 생물이 질식사할 거예요. 이런. 이미 파놓은 구멍에 공기를 채울 유일한 방법은 공기를 액체화시켜서 압축하는 거예요. 스쿠버 장비의 원리와 비슷한데 산소 탱크 안에는 다이버들이 작은 관을 통해 오랫동안 숨 쉴 수 있도록 강하게 압축된 공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수만 개의 산소 탱크 안에 대기의 공기를 압축해 넣은 다음 우리가 판 구멍으로 다 던지면 돼요. 이 구멍의 깊이는 300km쯤 되기 때문에 다 넣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요. 아니면 대기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담을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산소 탱크 하나를 만든 다음 공기를 최대한 압축해 담은 후 땅속에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축하해요. 드디어 임무를 완수했어요. 지구 대기에 모든 공기를 담을 만큼 깊고 큰 구멍을 파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지구의 모든 생명이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 식물, 심지어는 공중을 떠다니는 미생물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소멸할 거예요. 산소가 없다는 건 오존층도 없다는 뜻이죠. 이 천연 장벽이 없다는 건 지구가 태양의 방사선과 우주광선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열기는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워버릴 거예요. 지구 표면은 뜨거운 열과 자외선 탓에 황폐지로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 지질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외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용암을 내뿜으며 화산이 폭발을 시작합니다. 바다가 끓고 물이 증발하면서 독가스와 섞여 뜨거운 검은 먹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재와 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미 크게 훼손된 지구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전에 우리 푸른 행성이 금성의 쌍둥이 행성처럼 변하게 됩니다. 참을 수 없이 뜨겁고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 말이죠. 생각해보니 좋은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서라도 따라하지 마세요. 거대한 구멍을 원한다고요? 그냥 그랜드 캐니언에 가세요.